번째 강의 내용은 우리 교육과정이 여러 번 개편이 되었었는데 일단은 여러 교육과정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어도 안에 내용은 크게 변화가 없고 뒤에 갔던 것이 앞에 오거나 앞에 갔던 것이 뒤에 가거나 그런 차이만 있는 것을 알고 그 7차 교육과정에서 10가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가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집합의 연산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집합이라는 것이 어떤 교육 과정에 따라서 중학교 시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가 돼서야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아마 중학생 시절에 언급이 되었던 그런 내용인데 자, 고등학생 시절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개개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덩어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합을 예를 들면 어떤 걸 모아놓은 주머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더라 어떤 것을 모아놓은 어떤 주머니를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럼 그 집합 안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우리가 집합과 원소다. 집합은 우리가 바구니, 원소는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나 내용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그럼 1, 2, 3, 4 1, 2, 3, 4 하면은 5보다 작은 자연수 모임 그러한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되겠죠. 그렇게 집합과 원소의 의미를 알고 이제 써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집합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집합을 어떤 것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있고 들어있지 않은 것이 있을 테니까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하면 1은 들어있고 2는 들어있고 3은 들어있고 4는 들어있고 한데 7은 안 들어있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은 그 집합에 속하고 3은 그 집합에 속하는데 7은 안 속하더라. 그렇게 원소와 집합을 주면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집합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집합을 표시를 할 때 그럼 이 집합이 무슨 집합이냐? 집합 안에 들어있는 걸 전부 다 쓸 수도 있겠죠.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1, 2, 3, 4, 5, 6, 7, 8, 9 10보다 작은 소수다 그럼 2, 3, 5, 7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집합을 표시를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모두 적어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더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 3, 5, 7 그런 걸 한 집합으로 본다면 2도 들어있고 3도 들어있고 5도 들어있고 7도 들어있고 그렇게 그냥 안에 걸 다 적는 걸 보고 원소 나열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 10보다 작은 소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 3, 5, 7 들어있겠죠. 그러면은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그냥 글을 썼는데 그 글에 해당되는 숫자가 모두 집합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조건제 집합이다. 요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건 모두 그 집합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조건제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보다 작은 자연수다. 그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면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면 그걸 보고 조건제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1, 2, 3, 4, 5, 6, 7, 8, 9 딱 적어놨다 그러면 이거는 원소로 그냥 9개를 나열해 놓은 거니까 원소 나열법. 그럼 두 개는 결국에는 표현은 다르지만은 안에 집합 안에 등계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같은 집합인데 그걸 원소 나열법으로 썼느냐 아니면은 조건제 집합으로 썼느냐 그런 차이만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예를 들어 두 개를 가져왔다 생각을 해보죠. 두 개를. 그러면은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다. A 주머니는 1, 2, 3이 있고 B 주머니는 1, 2, 3, 4가 있더라. B 주머니에 4가 하나 더 있더라. 그러면 A에 들어있는 1, 2, 3은 모두 B에도 들어있는 것이 되고 A에 없는 4가 지금 B에도 들어있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A 주머니의 원소는 전부 다 B 주머니의 원소에 다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그걸 보고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는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하지만은 집합 두 개를 놓고는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속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는 집합에 속하냐 안 속하냐 얘기를 하면은 집합 두 개는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 원소를 모두 포함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럼 이제 포함 관계 외에도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러면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예를 들어 1, 2, 3, 4, 5, 6, 7, 8, 9 다 한 거하고 조건 제시법으로 10보다 작은 자연수 한 거하고 그 안에 내용이 같으니까 두 개는 지금 1, 2, 3, 4, 5, 6, 7, 8, 9를 A라고 하고 10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을 B라고 한다. 그러면 A랑 B는 지금 같은 집합에 대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합이 같으려면은 안에 있는 원소가 들어있는 게 똑같다. 그럼 같다. 그러면 같으면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것이 되죠. A가 B를 포함한다. 그럼 A 있는 거 B에 다 있다. B가 A를 포함한다. 그럼 B가 B에 들어있는 게 A 다 있다. 그럼 두 개가 같은 걸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집합에서 같다는 건 결국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을 이제 처음 했으니까 그럼 집합 원소 이런 단어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집합이 뭐냐 원소를 모아놓은 거다. 원소는 뭐냐 여기서 숫자겠죠. 숫자를 모아놓은 것을 이제 어떤 집합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아놨느냐에 따라서 같은 집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두 집합이 서로를 포함하는 집합이 될 수도 있고 그 집합의 이름이 다르게 붙을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럼 안에 이제 집합 안에 원소의 어떤 개수를 생각하죠. 개수. 예를 들어 3보다 작은 자의 수다. 그럼 1, 2 이렇게 되겠죠. 1, 2면 두 개죠. 두 개니까 개수가 유한하더라. 그래서 유한 집합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0과 1 사이의 모든 분수 이러면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 분수는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분모보다 분자가 작게 쓰면은 0과 1 사이의 분수죠. 그런 건 정말 개수가 무한히 많겠구나. 무한집합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1보다 작은 자연수다 이러면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아무것도 없는 집 주머니로 얘기하면 빈 주머니, 바구니로 하면 빈 바구니 그거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의 연산. 그럼 우리가 숫자에서는 우리가 숫자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이런 개념이 있죠. 더한다, 뺀다, 곱한다, 나눈다. 숫자에서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집합에서는 어떻게 될까? 집합 두 개를 더할 수가 있나? 집합 두 개를 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걸 보고 우리가 표현을 더한다고 하면 숫자랑 헷갈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합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집합이다 얘기를 한다는 말은 집합 두 개 안에 있는 원소를 모두 합쳐서 또 다른 집합 하나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랑 B의 합집합이다 그러면은
A에 있는 원소랑 B에 있는 원소 모두 합쳐서 또 다른 집합 A 합집합 B를 하나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연산이 우리가 교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은 뭐냐? A에도 있고 B에도 있다. 집합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두 집합 모두에 속해 있는 어떤 그 원소들이 있으면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교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뭐 A 교집합 B다. 그러면은 A에도 들어있는 원소 그리고 A에 들어있는 원소와 B에 들어있는 원소 중에서 공통인 것 예를 들어 A에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 B라는 집합이 뭐 1, 2, 3, 4, 5더라. 그럼 두 개의 교집합이 뭐 1, 2, 3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두 개의 집합에 모두 들어있는 어떤 원소 그러한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원소라고 했을 때 원소라는 걸 어떤 걸 원소라고 할 거냐? 뭐 여기 당연히 숫자가 원소인데 그거를 자연수만 할 거냐, 분수를 할 거냐, 무한소수, 유한소수를 할 거냐, 어떤 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냐 그런 걸 보고 우리 자연수에 대해서만 하자 아니면 분수에 대해서만 하자 그런 걸 보고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에 대해서 집합을 얘기할 거냐 했을 때 그건 전체 집합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해놓고 집합을 하나 예를 들어 100보다 작은 자연수다 1부터 99까지 모아놓은 거 있고 그럼 그 집합의 여집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100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원소 될 만한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를 모아서 집합이다 했으면 그거의 여집합보다 그거 빼고 나머지 전체가 여집합이다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집합이다 하는 거는 집합 두 개는 지금 표시를 지금 뺀 걸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러면 숫자 빼기처럼 다 빼야 되느냐 숫자를 원소에 숫자 빼는 것처럼 다 빼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럼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두 개를 뺀다 하면은 A의 원소에서 뭘 빼냐? B의 원소로 있는 것을 뺀다. 그러니까 A 집합에서 B 집합 뺀다 그러면 A 집합 중에서 B 집합에도 있는 원소를 다 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숫자 안에 원소 숫자 간에 뺄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소가 겹치는 것이 있으면 뺀다. 뺀 걸 보고 차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합을 이렇게 우리가 집합 연산을 얘기했으니 그러면 우리 숫자 연산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숫자 두 개를 더할 때 순서를 바꿔서 더한다든가 세 개를 더할 때 어떤 거 먼저 더한다든가 뺄셈 할 때도 마찬가지, 곱셈 할 때도 마찬가지, 나눗셈 할 때 우리가 괄호, 중괄호, 대괄호 이런 거를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열심히 푸는 걸 해봤죠. 어디부터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계산하면은 어떤 것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을 겁니다. 어디부터 계산해야 되고 또 어떤 거를 우리가 나중에 계산해야 되고 그럼 더 계산 순서를 바꿨을 때 우리가 결과가 같으냐 그런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듯이 집합에서도 지금 그 두 개를 어떻게 더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교집합을 하거나 합집합을 하거나 했는 집합들이 어떤 형태냐 그리고 집합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연산을 하면은 그 결과 그러니까
집합 3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연산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집합 3개를 숫자 3개를 가지고 뭐 앞에 것 2개 먼저 더하냐 뒤에 건 2개 먼저 더하냐 그 결과값이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듯이 우리가 집합 3개를 가지고 3개에 대한 합집합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뭐 집합 3개를 가지고 요거 뭐 2개 먼저 합집합하고 뒤에 거 합집합하느냐 아니면 뒤에 거 2개 합집합하고 앞에 거 합집합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그런 뭐 순서 바꿔도 된다. 또는 뭐 어느 거부터 먼저 연산해도 된다.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집합에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학생 때 소갈로, 중갈로, 대갈로 푼다. 그리고 곱셈, 나눗셈부터 한다. 덧셈, 뺄셈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뭐 순서 상관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집합에서도 뭐 순서 상관없는 것이 있고 순서가 상관이 없는 것이 있고 뭐 순서가 상관 있는 것이 있고 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는 분배 법칙이 있었을 텐데 집합의 연산에서 뭐 분배 법칙이 있나 그런 걸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집합 2개를 가지고 그러니 그 앞에 집합의 연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집합 연산을 했을 때 우리가 뭐 식은 좀 다르지만 결과가 같은 등호라고 할 만한 그러한 연산 법칙이 있느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네요.